저한테 드리면 다 고깃점 하시니까 열심히 들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두 가지, 날마다 출석하실 것, 그 다음에 복습하실 것. 복습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OX 문제나 기출문제 있거든요. 진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니까 오늘 배운 것, 원래 이제 기출문제 이런 건 뭐 이수나 끝나고 보통 하거든요, 다른 학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빨리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붙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배운 거 먼저 한 것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좀 풀어보세요. 물론 지문이 4개 있으면 한 3개는 풀리고 하나는 안 풀릴 건데 그래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날마다 복습을 하시고, 실강하고 복습 시간 갭이 좀 짧아야지 그게 영향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버리면 다 백지가 돼버리니까 하다 보면 금방 고수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부처는 영국사니까 영국사 날마다 하시고 끝. 또 다시 듣냐? 부담스럽게. 너 없으니까 편한데. 치름치름이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 OX 하던 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 받을게요. 형법이 다른 건 책이 한 권이잖아요. 형법은 책이 2권이고 또 뭐 여기 있는 판례 거의 다 다뤄야 되니까 형법 시험은 판례가 한 95% 나옵니다. 판례만 할 수는 또 없어. 1호를 알아야지 판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훨씬 벅찹니다. 성격상 제가 또 진하게 하는 강의고.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187? 네, 진도가 좀 늦어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승낙? 네, 구조가 뭐냐면 봅시다. 다시 한번 피해자 승낙 볼까요? 피해자가 저렇게 볼까요? 봅시다. 여기는 피해자 구조가 뭐랬어요? 피해자 승낙 때 피해자 승낙에 의한 행위. 그죠? 피해자 승낙을 얻고 하는 이 말이 더 쉽습니다. 그럼 뭐 한다? 위법성이 조항이 된다.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갑돌이 을한테 너 뺨 때려도 되냐 그랬더니 을이 오케이 했다고요. 피해자 승낙을 얻고 먼저 피해자 뭐가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얘가 먼저 있어야 돼요? 얘가 먼저 있어야 돼요? 피해자 승낙이 먼저 있어야 되죠. 행위를 하고 나중에 승낙을 얻으면 법적으로 이건 사후 승낙이 됩니다. 승낙의 시기는 언제 있어야 돼? 저번에 그거 했죠. 저번 시간에 사전 승낙만 승낙이 유효하지 사후 승낙은 안 된다고. 행위를 하고 나중에 승낙을 얻으면 제가 장발장 은초 때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했나요? 그거 다? 했어? 그래서 1. 피해자 승낙, 2. 피해자 승낙에 의한 행위. 지금 무슨 말인지 처음 보신 분들 아시겠죠? 아니 갑이 을한테 그랬다. 뭘 알기는 보면 뺨 때려도 되니 그랬더니 우리 오케이 했다고요. 피해자 승낙 1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피해자 승낙을 얻고 한 행위니까 어떤 범죄의 조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뺨 때리는 폭행입니다. 피해자가 승낙한 마당에 우리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위법하지 않다. 위법성 조각. 그래서 조문 다시 한번 이 조문 외우시랬죠? 24조 책에다 별표. 조문에 별표 하시라고요. 제일 위에. 어디 표시냐? 187페이지입니다. 조문이 없나요? 조문이 안 들어있어요? 조문 안 들어. 네, 184페이지에 조문 있지요?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다음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기다 은자 붙이면 되게 쉽겠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뭐 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 훨씬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은자 넣으면? 나만 그런가? 안 그래? 경에 고개를 절레절 흔다. 안 그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벌하지 않는다. 훨씬 쉬운데? 뭐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니까 원칙은 처벌한다, 안 한다?
처분할 수 있는 자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즉 피해자 승낙을 억구한 행위는, 물론 피해자 아닌 자도 승낙자가 될 수 있겠죠. 처분할 수 있는 자, 피해자 기타 처분권자. 처분권자 대표적인 사람 법정 대리 했는데, 즉 처분할 수 있는 자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이게 벌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단 예외가 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그랬으니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벌한다고요. 여러분 시험에는 이 조문 문제로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2016년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다고. OX 이부 OX 처분할 수 있는 자 승낙의 그 법익을 훼손하니, 아까는 뭐였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은자를 붙이려니까 벌하지 않는다. 원칙은 벌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뭐라고 적어뒀어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벌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처벌하겠다고 적어놨잖아. X입니다. 조문 문제 대비하셔가지고. 그래서 24조는 암기요 이렇게 써두시고.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 부분 이거 다 하셨다고요? 이런 거? 판례금 보도록 합시다. 네. 자궁 적출 사건 별표하시고, 피해자 승낙 인정 부정? 부정 여기까지 하셨어? 넘기셔야 보면. 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했으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판례. 네, 계주 대행 사건 이렇게 써두세요. 핵심 판례. 다음 페이지에 계주 대행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있나요? 네? 그러니까 말이 기니까 계주 대행으로 외우라고요. 계주 대행 사건. 스토리가 뭐냐면 보세요. 여자들 이야기예요. 갑순이가 을순이한테 돈을 꿔줬습니다. 근데 돈을 이제 안 갖고 있네요. 근데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을순이가 계주 일을 하면서 그걸로 그 돈노를 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갑순이가 그래 을순이한테 너 당장 돈 안 갚으려면 그 계주 일 내가 할게 했는데, 이제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요. 을순이가 갑순이를 업무방해죄로 계주 일을 방해했다.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업무방해 그러고요. 뭐라고 그래요? 사회에서는 영업방해 그러잖아요. 영업방해는 정식 형법상의 쟁명은 아니고, 업무방해죄는 뭐예요? 고소를 해버렸어.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을순이 네 피해자가 뭐 했구만? 승낙했구만.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읽을 필요 없습니다. 네,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피고인이 개원들로 하여금 값 대신 피고인을 계주로 믿게 하여 계금을 지급하고 불입금을 지급받아 이계를 사용하여 갑의 개운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갑으로서는 채무 확보를 위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주의 업무를 대행하는 데 대하여 이를 승인 내지 무기나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소인은 이른바 갑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확히 우리 판례가 위법성 조항 말이에요. 위법성이 조각돼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 승낙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 그럼 뭐? 네? 계주 대행 사건 이렇게 외우십니다. 피계 이렇게 외우세요. 대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조문집 지금 다 받으셨죠? 처음 오신 분들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미 조문에 외웠죠. 피해자 승낙에는 상당한 이유, 즉 상당성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OX.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뭐였어요? 같이 외워봅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딸하고는 다 외우던데 처남 눈은 많은 사이 아니라니.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큰일이에요. 공부 안 하네. 경영특제 여봐봐. 예, 1세트, 2세트. 부당한 침해를 정확히 3세트 방해하기가 상당하니. 그 앞에 긴급避난.
법익에 대한 1세트, 2세트. 아니, 무조건에 올라가지 말고 정당방위는 침해될 방해행위, 긴급피난, 유난될 피난행위, 자의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여기까지 똑같았죠. 이제 유난 이야기 해봅시다. 현재의 유난을 이제 피난행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정당방위를 못 외우면 이것도 잘 안 외워진다니까. 이제 자구행위는 좀 어렵죠. 법정 절차에 의해 처음권을 보존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처음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그러니까 다 상당한, 이 말이 다 들어있다니까. 근데 피해자 승낙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은 없잖아요. 없는데 학자님들도 그러고요. 판례도 필요하다 그래. 근데 그 상당성이 바로 뭐냐면 보세요. 여기 189페이지 1번 보면 판례 형법 24조 규정에 의하여 이 법성에 조항이 되는 소위 피해자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 사회상규에, 사회상규는 사회통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인의 통상적인 생각,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여기까지 밑줄.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법에는 없지만. 네?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 같은 말입니다.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림으로 이걸 표현하면 피해자가 승낙이 있었습니다. 너무 크다. 피해자가 승낙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의 관문을 돌파해야 된다고. 뭐 윤리적, 도덕적,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 만약에 반한다면 이 승낙은 무효가 된답니다. 아시겠어요? 피해자가 오케이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베니스 상인 읽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뭐 살점을 도려내라 승낙하잖아. 그런 승낙은 뭐야? 살점을 도려낸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즉 위배되는 승낙이라고. 그런 건 뭐라고? 무효다 이 말입니다. 베니스 상인 안 읽어서 실제 그런 판례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 판례 3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돼. 피해자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에 반한다면 이 승낙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고. 세 가지. 장난권투 사건, 인나의 교제. 두 번째, 그 작게방출 사건에다 가려놓고 안수기도 사건 이렇게 적으십니다. 안수기도 사건. 3회 가지고 이거 하나 추가시켰어요. 보험사기 상해 사건. 3회 가지고 뭐라고요? 보험사기 상해 사건. 이 세 가지 승낙은 뭐다? 피해자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승낙이 뭐가 된다고요? 승낙이 무효가 된답니다. 무효가 되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이건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되고요. 뭐가 돼버려요? 범죄가 성립해버립니다. 구조상 하면. 오케이? 그러면 그런 사건들 우리가 실제로 그 사실관계를 보면 훨씬 더 쉬우니까 사실관계란 말은 사건 개혁. 오케이? 안수기도 사건. 이제 그때 난리 멘트가 안수기도는요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요 뭐 목사님이나 기도원 이런 데서 빵 때려가지고 뭐 쫓아내면 다행인데 너무 세게 때려가 사람을 많이 죽여요. 그 이제 판례라는 건 다 뭐예요? 실제 사건을 재판 내레를 재판 EX를 뭐라 그래요? 줄여서 판례 그래. 재판 레 줄여서 판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빨리 더 자세히 나온 걸로 할까? 자세히 나온 게 어디 갔어? 아, 이게 더 자세히 나온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요. 피고인 등은 1984년 2월 25일 21시경부터 그 다음날 9시경까지 부산 직할시 동래구 옛날에는 부산 옛날에는 광역시라 안 부르고요. 직할시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죠. 계속 안락일동 피해자 의뢰 집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1, 2, 3, 4가 그 다음에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차례로 온 피고인 5와 6 아무튼 8명이요 참여해가지고 계속 등과 같이 참여하여 피해자 의를 몸에서 잡기를 물리친다면서 뺨 등을 때리고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는 등. 그래 결국 뭐예요? 사마 일으게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뭘로 기소했겠어요? 이렇게 안숙이다면서 때리는 게 뭐예요? 어디 때리고 막 때렸잖아. 뺨 때리고 팔 때리고 배 가슴 때리고 그러니까 폭행이야. 결국 죽겠으니까 뭐예요? 폭행? 치사죄로 공소를 제기했어. 그랬더니 피고인 측에서 뭘 주장하겠어요? 때려도 좋다고 피해자가 승낙했다 그래.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이런 멘트를 한다고. 뭐라고?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 사실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 사건은 뭐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즉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 승낙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제 2심에서도 폭행치사죄가 인정이 돼버렸거든. 피고인 이제 우리가 대법원에 상소하는 걸 뭐라 그래요? 상고. 상고할 때는 뭐예요? 이유서를 제출할. 상고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 상고 이유가 뭐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써두십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제명이 뭐다? 폭행치사죄. 아까 제가 컨트롤러 잡았죠? 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반하는 승낙은 사회상에 반하는 승낙은 무효가 되고 피해자 승낙이라는 행위가 될 수가 없으니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범죄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장난곤투 사건 보시면 실제로 이것도 장난곤투가 이런지도 모른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그만 읽어. 그 뒤에 장난곤투 사건 피고인 갑은 제대가 임박하여 소속 소대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말년 병장이에요. 갑은 계속 1988년 1월 3일 06시 55분경 소속대 상황실 안에서 피해자 일병 을에게 장일병이야. 짱냥 pom프 한번 하자라고 장난을 걸고 위 피해자가 서병장님은 또 그런다라고 갑돌이가 서씨예요. 서병장이야. 계속 대꾸하면서 돌아서자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 때리고 이때 피해자가 권투 자세를 취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돌아가자 까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권투 한번 해라고 말하고 약 1분간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을 때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약 10여 회 때려 그 충격으로 위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시 30분경 결국은 죽겠습니다. 역시 이 사건도 폭행 치사죄로 재판을 받는데 역시 뭐다? 장난곤투 하면서 뭐 세게 때려 좋다. 이런 승낙, 죽어도 좋다 이런 승낙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 사회성에 위배되는 승낙이다. 그래서 이 장난곤투라는 단어가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뭐예요? 안수기도가 장난곤투죠. 피해자 승낙이 한 사회상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 장난곤투라는 단어가 꼭 들어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3번 무슨 사건 그랬어요? 보험 사기 사건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빠져 있으니까 이제 읽어볼까요? 그 뒤에 피해자가 전화하여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펜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뭐 이거 굳이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보험 사기. 이 말만 가지고는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보면 너무 길다. 그 뒤에 피고인 갑은 2008년 4월 7일 8시 청주시 흑덕구 운동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보험금을 펜치하는 데 제출할 갑돌이가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머리를 굴렸어요. 삼성에 이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보험금을 지금 편취하려고 보험 사기를 치려고 지금 머리를 굴린 겁니다. 그래서 을을 불러요. 을한테 뭐 너 피해자 역할 좀 해주라. 보험금 타면 우리 같이 나눠 쓰자 그래요. 을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법을 한번 보세요. 을의 승낙을 받고 지금 죽도록 뭐예요? 무릎 때리고 슬관절 그러죠. 또 생수병으로 뭐예요? 또 무릎 때리고 나무판자로 때리고. 그런데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2주밖에 안 나오더라. 웬만하면 2주 나오는데. 그래서 2주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갑돌이가 이제 어디 가입했어요? 삼성보험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가입했네요. 그래서 사고 냈다고 뭐예요? 전화를 걸어. 그래서 이제 보상센터에서 피해자 을에게 뭐 한다고? 보험금을 지급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들통났다고. 그래서 검사는 두 가지 죄로, 무슨 죄로? 사기죄 플러스 뭐? 다치겠으니까 상해죄로 기소를 했다고. 근데 갑이 그러는 거야. 사기죄 내가 인정한다. 근데 상해는 뭐 했으니까? 을이 오케이 승낙 없고 내가 때린 것이니까 피해자의 승낙의 행위로 나는 24조가 적용돼서 범죄가 안 된다 그랬다고. 그때 우리 판사가 너 이 법안 목적, 범죄 목적으로 뭐 했다? 이번 목적? 이 법안 목적을 위해서 승낙한 것이니까 그 승낙이 뭐다?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뭐 또 성립한다? 상해죄도 성립한다. 아시겠어요? 제일 중요하다. 보험사기 상해사건. 그래서 시험에는 사기죄는 안 물어보고요. 보험사기 상해한 것 별도로 상해죄가 성립한다. 세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승낙에서 무효인 경우 뭐라고요? 첫 번째 장난권투 사건, 두 번째 안수기도 사건, 보험사기 상해사건. 세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시험이 좋아한다. 됐고요. 넘기십니다. 이제 추정적 승낙은요, 우리 형법의 조문에 없어요. 판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추정적 승낙 있죠. 아까 계주대행 사건 했고요. 또 다 있고, 추정적 승낙. 추정적 승낙은 추정적 승낙 때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가 됩니다. 역시 위법성 조학사회를 보는데 잠깐 봅시다. 예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착한 갑입니다. 나처럼 을. 갑이 저녁에 잘 때 보니까 뭐예요? 어디 옆집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쭉쭉 흐르네요. 봤더니 옆집이야. 을. 근데 을의 집은 지금 피서를 떠났어요. 피서. 이 서자가 무슨 서자예요? 더을서, 더일 피했다. 그래서 부산 회원들은 지금 피서를 떠났다고. 연락처도 몰라. 그래가지고 을이, 아니 갑이죠. 을의 집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잠근 행위를 했습니다. 잠근 행위를. 이 행위를 법적으로 분석한 뭐예요? 일단 주거 침입죄의 조문에는 걸려듭니다. 그죠? 이 법안가 아닌가 봤더니 뭐에 의해서? 피해자 을이죠. 을의 승낙이 뭐예요? 추정되나요? 을의 승낙을 할 것이 기대가 되잖아. 그래서 무슨 법리로? 추정적 승낙이라는 법리로, 정확히 말해 이것도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이 돼서 범죄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무슨 말이지? 구조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피해자 승낙은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게, 피해자 승낙은 지금 없지. 근데 피해자의 승낙이 1, 2, 우리가 추정이란 말은 그냥 짐작되는 수준을 추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임새는 뭐냐면 피해자 승낙이 당연히
기대되는 경우다. 이 말을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또 분명히 확실히. 추정적 승낙은 뭐라고요? 1. 피해자 승낙이 2. 당연히 기대되는 경우. 더 강력하다 이 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연히 기대 당연히 추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피해자 현실적 승낙은 없었으나 따옴표.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만일 피해자 내지 승낙권자가 그 사태를 인식하였더라면 승낙이 확실히 기대되는 경우다. 뭐 당연히 또는 뭘 넣어도 확실히 분명히 뭐 같은 결입니다. 확실히 뭐 분명. 해경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네요. 묵시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은 없었으나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승낙이 확실히 기대된 경우를 말한다. X. X죠. 뭔지 몰라요. 내가 시작한 단어를 뭘로 했어요? 묵시적 승낙이란 그랬죠. 보시면 이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의 표시가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응? 피해자의 승낙이라 그러겠죠.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은 없지만 승낙이 당연히 기대된다는 전제하에 뭐예요? 추정적 승낙이라고. 그런데 이 피해자 승낙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가져가세요. 확실히 말하면 뭐예요? 명시적 승낙. 그 다음에 물론 정확히는 묵시적 양이었지만 동거남이 지갑에서 돈 6만 원을 꺼내가는데 동거녀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았다. 우리 판례는 이걸 뭘로 봐요? 묵시적 승낙. 정확히는 묵시적 양해가 됐죠. 태도로 표시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묵시적.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묵시적 승낙은 뭐의 일종이라고? 피해자 현실적 승낙이 표시까지 저것과 표시가 있는 경우야. A의 주소는 A에 속한다고요. 구별 아예 없는 게 뭐라고? 없는 것이 추정적 승낙이라고. 근데 추정적 승낙의 자리에 묵시적 승낙으로 잘 나온다고요. 제 말 이해되세요? 의사를 표시하는데 명시한 말은 뭐에 주말했어요? 분명한 의사표시 또는 명백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언어나 문서로 확실히 하면 명시그래. 묵시란 말은 암묵적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는데 거동이나 태도로 의사를 표시하는 거. 그건 뭐라 그런다? 뭐라 한다고요? 묵시. 묵시적 승낙도 뭐의 일종이다? 피해자의 승낙의 일종이다. 아무튼 피해자가 현실적 승낙 표시를 한 것이다. 근데 이 추정적 승낙의 자리에 묵시적 승낙으로 바꿔치기로 몇 번 출제된 적이 있다. 고시에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고. 구별을 할 것. 그 다음에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폼입니다. 진도 좀 늦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유형은 폼. 방금 제가 그 수도꼭지 잠근 사례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했나요? 행위자 갑, 피해자 을. 피해자 을의 이익을 위해서 했죠. 그럼 봅시다. 갑돌이가 친구 을의 초청을 받고 을이 자취방에 갔는데 을이 아직 안 왔네요. 그래서 을이 먹다 남긴 사탕 몇 개를 주워 먹었어요. 아프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했는가요? 방금 사례는? 아프면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지? 왜 그런데 과학적으로? 막으니까 그러나요? 보세요. 방금 사례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죠. 가정부 아줌마 갑순이가 사모님 을이 입지 않는 옷을 거지 병에게 줬습니다. 그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했어요? 제3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OX. X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승낙이 당연히 확실히 분명히 기대된다는 전제하에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보통 피해자이지만 행위자 자신의 이익. 너무 바쁘니까 우리 친구의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같이 되돌려놨다고. 누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또 제3자 거지 병의 이익을 위해서도 가능하고. 그래서 세 가지 폼이 있다. 제목만 아시면 돼. 유형은 피해자 이익을 위한 경우, 행위자 이익을 위한 경우, 제3자 이익을 위한 경우. 제가 낸 것처럼 내면 틀리기 쉬워요. 수용적 승낙은 피해자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X다. 세 가지 유형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것. 제목만. 됐고, 네, 특유의 요건 잠깐 보시면 수용적 승낙은 언제만 나올 수 있는 거냐면 현실적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나올 수 있답니다. 즉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의 표시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뭐가 나올 수 있다? 수용적 승낙이 주장될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저 봐요.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요. 이 유부에 화장실 내가 들고 갔다고. 근데 유부가 지금 유부가 있어. 눈을 들고 있는데 나는 제가 추형적 승낙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선생이고 제자야. 없어요. 추형적 승낙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만 추형적 승낙이란 법리가 나올 수 있다고. 물어봐야 돼.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나는 선생이고 제자는 영화에 나온 대사고, 아무리 제자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금 눈 뜨고 있잖아, 빨갛게. 물어봐야 된다니까. 아까도 전화번호 알고 있다면, 피서 떠난 의뢰 전화번호 알고 있다면 물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충성은 저번에 긴급피난할 때 하셨잖아요. 최후 수단의 원칙. 그러니까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뭐가 나올 수 있다? 주형적 승낙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보충성 그래. 있는가 1번 설명드렸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승낙이 기대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대해야 된다고? 확실히 기대돼야 돼. 밑줄 안 꺼서 넣으시고. 이론 파트 2번. 1번, 2번 설명드렸어요. 이제 시험에는 판례가 나오니까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아까 제가 피해자의 승낙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가 계주 대행 사건 그랬죠. 저는 공부할 때 피계 이렇게 웃거든요. 그러면 추정적 승낙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판례가 지금 하려는 1번 판례 종친의 결의서 위조 사건입니다. 쓰세요 여러분들. 종친의 결의서 위조 사건. 피해자 승낙 인정 다 인정드려요. 추형적 승낙 인정.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꼭 종친의 결의서라는 단어를 빼놓고 출제할 수가 없어. 종친의 결의서 위조 사건은요, 남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뭐예요? 위조입니다. 보면 갑돌이가요, 이 부동산이 땅 문제로 지금 소송이 휘말렸어요. 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 땅을 종친에 넘깁니다 해가지고 이 문서 이름이 종친의 결의서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 땅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을 적어요. 여기다 종친해온 이름을 갑돌이가 적어버리거든.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그 다음에 얘들의 자식들. 그런데 얘들은 갑이 주인공이잖아요. 형제들이고요. 형제들이고 얘는 자식, 얘는 뭐예요? 네? 조카들이죠. 그런데 형제들은 뭐가 했냐면 승낙이 있었답니다. 형제들은 뭐라고요? 승낙이 있었고 얘들은 승낙이 없었어. 승낙을 얻지 않고 이 사람들 이름을 자식들이나 조카들 이름을 적었으니까 검사가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다른 소송하는 사람이랑 발각이 돼가지고 사문서 위조죄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가족관계를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갑돌이를 사문서 위조죄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법리를 구성하다가 지금 자식들과 조카들이 승낙했어요? 안 했어요? 승낙 안 했다 했잖아요. 제가 현실적 승낙은 없었지만
조카들이고 자식들이니까 승낙할 것이 뭐한다? 당연히 기대된다. 해가지고 무슨 법리로?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추정적 승낙의 법리로 이 법성을 조화시켜줬답니다. 그래서 비계 추종 이렇게 오십니다. 피해자 승낙 비계 추종 말고 뭘 추종한다고요? 비계 추종, 비계 추종. 아니 비계 있잖아, 돼지고기 비계. 비계 추종. 피해자 승낙 그러면 뭐? 계주 대행 사건. 추정적 승낙 인정 대표적인 판례 뭐? 종친회. 비계 추종, 비계 추종 해보세요. 대표 판례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인정한 대표 판례예요. 그 다음에 1번 설명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종친의 결의서에다 동그라미는 하나 두세요. 그래도. 시작한 단어가 종친의 결의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못 찾니? 1번에 가로 1번. 제가 화살표는 제가 해설 달아난 곳이고요. 이거 한번 좀 고급진 건데 이것도 읽어볼까요? 어디를 보냐면 가로 2번. 가로 2번 그 다음 분 한번 읽어보셔요. 사문서의 위면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예를 모욕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 1. 사문서 앞에 1. 사문서를 작성 수정함에 있어서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 변조에 해당하지 않고 이거면 여러분 뭐가 돼요? 아니 뭐 묵시적 승낙이요?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뭐가 돼? 피해자 승낙 50점 또는 0점 0점이 더 가까워 배운다라면 제가 저번에 양해 안 했나요? 양해에서 꼭 외워야 될 게 뭐라고요? 문서 위조랑 그 다음에 또 뭐 절도죄 2개는 좀 외우시랬는데 이건 이 말에 숨었답니다. 해당하지 않고는 뭐냐면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고야. 그러니까 뭐라고? 양해야. 양해를 모르시더라도 아무튼 뭔 안 돼. 아니 봐봐 우리가 이제 그 위조죄 공부하신 분들은 위조 개념이 뭐였어요? 누가 작성권한 음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즉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야. 그런데 명의자의 승낙을 얻고 작성을 했다면 명의 모용이 없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그때 승낙, 위임, 지시 이따위 단어들이 나오면 아예 문서위조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아무튼 양해를 몰라도 돼. 명시적 승낙이 있거나 무시적 승낙이 있다면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실적 승낙이 있는 겁니다. 아까 했잖아요. 제가 현실적 승낙의 방법은 여기도 나왔다. 명시적에도 좋고 뭐에도 좋다고. 묵시적이 좋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는 뭐냐면 이건 뭐예요?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당연히가 있어야 돼. 다음표.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 위조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법적으로 말하면 이가 바로 추정적 승낙이야.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 승낙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판례는 피해자 승낙과 양해를 구별한다 했잖아요. 피해자 승낙은 이법성 조각, 양해는 구속력 해당성 조각한다고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말은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고요가 양해라고 양해. 오케이?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 뭐 일단 종친의 결에서 위조사건 나오면 뭐다? 추정적 승낙으로 이 갑돌이를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하지 않았다. 왜? 얘가 써버린 명의자가 누구니까? 조카들이고 자식들이니까 조카 자식들이 승낙할 것이 당연히 추정된다 이 말이에요. 보게요. 그 다음에 볼만한 건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그 뒤에
네, 초형적 승낙은 부정한 판례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여기서 어디 오늘 처음 오신 분, 초형적 승낙을 부정하게끔 하는 단어가 뭐예요? 형법도 아니야 이런 건. 제가 초형적 승낙이란 응? 뭐라고? 뭐 아니 지금 초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걸 판례 문구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뒤에 다음 편 합시다.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군대 처음 가면 어리버리 하잖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기 뭐 건물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 다음 편 하셨어요? 제가 갑입니다. 을하고 지금 내 건물이다 네 건물이다 서로 소유권 분쟁이 있다고. 근데 지금 여기 이 건물에 누가 있어요? 을이 있습니다. 내가 근데 거기 들어갔다니까 잘 걸렸다 해서 을돌이가 나를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주거침입죄로 재판받는데 내 변호사가 추형적 승낙 주장했다. 택도 없는 소리지. 추형적 승낙 개념 뭐라고요? 피해자 승낙이 당연히 확실히 분명히 기대된다고. 야 피해자가 승낙할 것이 기대되니? 나랑 지금 건물로 싸움하고 있는데? 추형적 승낙을 부정하게끔 하는 단어가 뭐라고? 어떤 상황이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추형적 승낙? 부정. 이해가 안 돼? 아 너랑 네가 이 건물로 네 건물주인데 내 건물에 주장을 해야 내가 네 건물에 들어갔다고. 네가 나 들어올 것은 네가 지금 승낙을 안 했어. 너의 승낙을 내가 기대할 수 있냐? 승낙 안 할 거 아니냐 너. 그러니까 추형적 승낙은 주장할 수 있다고? 없다고. 어렵게 생각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세를 몰아서 예를 뭐냐면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그 뒤에 해고된 근로자가 평소 복지협의 또는 노조활동의 명목으로 회사 경비실에 출입 명패를 받아 회사에 출입하여 오던 중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노조원들이 회사를 점거한 상황에서 노조 간부들이 부단 점거하여 개설한 노조 임시 사무실에 출입하였다면 회사 측의 의지 내지 추정적 의사에 관하여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한다. 네, 이제 주거 침입죄라도 되고요. 우리 판례에 꼭 집어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주거 침입죄의 장소는 뭐였어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그러니까 주거 침입죄도 되고 꼭 집어서 뭐 건조물이 들어갔잖아. 건물에. 그러니까 건조물 침입죄. 아까도 뭐예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까 있었잖아. 몇 번이었죠? 3번. 이것도 건조물 침입죄. 3번도 제목이 뭐라고 적어놔도 좋아요. 건조물 침입죄. 가로놓고 무슨 죄? 주거 침입죄. 방금 읽은 5번. 5번도 추형적 승낙 부정의 판례입니다. 추형적 승낙의 부정의 대표 판례 얘는. 예? 한번 맞춰볼래요? 여자분 오늘 처음 오신 분. 여기서 추형적 승낙을 피해자가 회사 측이에요. 회사 측이 승낙할 것이 당연히 기대되지 않잖아. 그걸 상징하는 단어가 뭐예요? 지금까지 읽은 문장 중에. 그 뒤에 뭐예요? 노사점거 다운표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다운표 노사 분규가 발생하여 노조원들이 회사를 점거한 상황. 야 지금 내가 사측이야. 회사 피해자가 회사라고. 노사 분규가 일어나가지고 노조원들이 회사를 지금 점거하는 상황인데 이미 해고된 근로자까지 올 것을 돌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니? 당연히 기대할 수 없잖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오케이? 그렇지 않아도 노사 분규 때문에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니까요. 근데 이미 해고된 근로자가 옛날에 온 적이 있어. 승낙 받아가지고 뭐 다시 복직 문제 협의하려고. 지금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예, 됐어?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까요? 7번
7번은 보면 7번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요즘에 얘가 이제 자구행위 추형적 승낙 부정으로 나오는데 7번에 가로 2번 2번 읽어보세요.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자인 피해자가 부도를 낸 후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누구겠어요? 피해자가 채무자니까 채권자들이겠죠. 피고인들이 뭐라고요? 채권자.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 권리할 때 권, 의무할 때 무. 그러니까 채무자가 부도 내고 지금 도망갔다고요. 계속.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물건들을 취소해 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법정 절차에 의하여 자신들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공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 종업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수적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소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 불능에 현저한 실행 불능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네, 그 대품 거기 끄덕이신 분. 뭘 부정한 판례예요, 여기는? 네? 자구행위를 부정한 판례입니다. 이는 뭘 부정, 가로 2파트는 뭘 부정한 거라고요? 자구행위 부정. 뭘 가져와 버렸어요? 가구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소 따옴표. 그래서 가구 무단 취소 사건. 이 자구행위라는 것은 청구권을 확보하는 행위야. 내가 석고상인데 석고를 화랑에 납품했는데 화랑 주인이 튀어버렸다. 밤에 배냐판 문 뜯고 들어가서 화랑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가 된댔습니다. 이거 청구권은 뭐 하는 행위야? 보존이 아니라 실행, 이행하는 행위라. 이런 건 허용이 안 돼. 또 대표 판례가 요즘에 이게 더 많이 나와. 채무자가 튀어버렸다니까 내가 가구 들고 나와버렸다고. 역시 절도죄가 됩니다. 가구를 무단으로 취소했다. 옵니다. 무슨 죄? 절도죄. 자구행위 부정. 근데 또 변호사가 뭐 또 주장했냐면 추형적 승낙도 주장했거든. 우리 판례 역시 추형적 승낙도 부정하는 문장이 3번이야. 계속 추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때 만약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을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스톱. 예, 아주 좋습니다. 우리 판례가 말하는 추형적 승낙의 개념이야. 밑줄 한번 끊어서 주세요. 역시 무슨 승낙?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경우야. 그냥 승낙이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밑줄 작업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뭐다? 가구를 무단 취소할 당시 피해자의 추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연한 말이죠. 아무리 돈 못 갖고 부도 내고 튀었다 하더라도 뭐예요? 내 물건인 가구를 가져갈 것을 승낙할 것이 당연히 기대되니 택도 없는 소리지. 그래서 이 사건에는 절도죄 인정, 제가 이제 저번에 배웠던 자궁이 부정, 또 추형적 승낙 부정. 그래서 결론 뭐 인정했다? 절도죄를 인정했다. 네,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정당의 테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